네, 반갑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마감청입니다. 자, 시장은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거의 양시장 모두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95, 코스닥은 마이너스 1.89 하락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락이면은 급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수급은 매도세를 한 번도 올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매도만 주장창 해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기금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네,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방어하지는 못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고요. 대부분 다 그쪽에서 이제 주가 하락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은 상당히 컸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우원식, 네, 국회의장의 그 관련주들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데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대선에는 아직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다시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과 관계없이 그냥 테마주로 묶어서 진행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만약 여기서 대선을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확정을 지어버리게 된다면 다른 종목군들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대선 테마주들은 네, 평상시 시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단타나 또는 이제 차트 분석들 하시는 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배당주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배당주들은 그래도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고배당주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1.95가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속적인 하락을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떨어진 거는 맞지만, 자, 기존에 있었던 그 형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밀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떤 금리 인하 소식에 대한 어떤 실망감, 금리 인하인데 실망감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내년도에 있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네, 제한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부담감을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리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침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의 횟수를 줄여버리게 되면 2025년도에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또는 그 이상까지도 네, 상황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면서 네,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3,000포인트 돌파라든지 이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라 금리의 동향이라든지 정책적인 상황들에 따라서 네, 서서히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길게 봐야 될 내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실망감들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코인이든 미국 증시든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부담감, 영향력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일단 장중에는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마지막에 터는 모습이죠. 2시 넘어서 나타나는 물량들은 대체적으로 그날 시장에 실망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연결됐었다면 마지막 매도가 안 나왔을 텐데 실망감 통해서 던지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쁘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죠. 2시 넘어서면서 실망 매물, 그래서 주가가 뚝 밀려버렸고요.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형주 쪽에 일단은 매도 물량이 더 나타났을 거고요.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야 너무 과도한데 어차피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주가 반등하게 된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달라져야지만이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조금 우울하죠. 네, 반등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밀리기만 했고요. 마지막까지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4,300억 순매도가 있었고요. 금융투자가 무려 5,500억을 팔아먹었습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1조입니다. 자, 연기금이 1,300억 매수가 들어갔습니다만 역부족이죠. 얘네들하고 기타 법인만 사들였고요.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8,000억 순매수, 코스닥 쪽에서는 1,400억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선물 매도가 한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거죠. 아침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는데 선물
선물 매도가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는 선물 매수가 있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인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글쎄요. 네, 그다지, 네, 뭐, 좋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아무튼 수급 동향 그다지 좋지 않았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도 조금 우울하죠. 시총 상위가 대부분 다 밀렸습니다. 현대중공업, 이 조선주 섹터가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오늘 다 전멸입니다.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또는 은행주도 다 같이 밀렸고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반등하지 않겠느냐 생각될 수 있었겠습니다만 환율 급등과 함께 환율은 또 얼마가 됐죠? 네, 환율이 아까 1450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1451원으로 끝났네요. 더 올라서 네, 마무리되는 모습이니까 1450원을 넘겨서 간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겠죠. 자, 물론 이제 환율이 높으면 주가가 많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싼 패턴으로 이제 인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주가가 더 싸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환율은 빨리 안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매도를 좀 막아주면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그리고요. 삼성전자 3.28%, 하이닉스 4.63%, 뭐 많이 빠졌어요. LG에너지솔루션, 뭐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뭐 기아 이런 것, 자동차는 그래도 좀 덜 빠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내렸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주들, 금융주들 섹터로 많이들 하락했고요. 올라온 게 거의 안 보이죠? 네, 조선주 쪽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반등 좀 있는데 거의 뭐 티 안 나는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이게 밀려있다. 네, 밀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업은행은 잘 안 빠져요. 네, 기업은행이 좀 그래도 한 2~3%씩 뚝뚝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빠지네요. 네, 아무튼 네, 그런 형태가 나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건질 게 없죠. 네, 지금 시장에 네, 대체하고 있는 모습들은 대체로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올랐네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네, 올라온 거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대부분 다 밀렸다 보시면 되고 JYP 엔터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파마리서치, 그 다음에 클래시스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많이 빠졌고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7% 넘게 하락하면서 추세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알테오젠 역시 마찬가지죠. 하락세 또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비움이나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추가 하락을 계속 이뤄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 주가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또 영향이 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테슬라의 영향보다는 일단 네, 시장 전체에 대한 하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 뭐 소부장이니 뭐 할 거 없이 다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시총 상위에 어중간하게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하락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등락시장 볼게요. 216개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684개 하락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네, 하락률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76개 상승에 1248개 하락입니다. 여기도 하락 종목 숫자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치게 되면은 네, 몇 개쯤 됩니까? 한 2000개쯤 되는 거죠. 680, 1900 한 30개?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 2000개 정도 오늘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 한번 보시면은요, 그 정치 테마주도 있죠. 코롱 모빌리티 이런 게 우원식 관련주인데 이쪽이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 뭐 갭상승을 2번이나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네,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네, 제한적인 모습이고 ETF를 제외하고 나면은 한 30개 정도 네,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세를 9% 이상 보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2.15 정도로 잡혀 있는데 ETF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오늘 하한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 대부분들이 빨간불 들어가 있는 거 전부 다 하락세 더 이어가고 있죠. 네, 하락세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2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였고요.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낙폭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늘 4.13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2% 넘게 오늘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계좌를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1.5 정도에서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1.5에서 왔다 갔다.
물론 마이너스 1.5도, 네, 높은 수치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면은, 네, 그냥 시장 평균 정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계좌만 나와도 오늘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어가 좀 잘 돼야지만이, 다음번 반등할 때 좀 효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네, 기관쪽 살펴보시면, 곧버스 매수 들어왔어요. 바로 바꿨죠? 네, 삼성전기, 현대차, 이런 쪽, 그 다음 인버스 매수, 그 다음 조선주, 자동차 쪽 매수는 계속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팔았겠죠. 그래서 오늘 기관 총계를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도 물량이 가장 많았고 레버리지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많이 던졌네요. 네,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진행됐고요.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를 3,300억. 근데 얘네들은 하이닉스는 샀어요. 그러면서 조선주, 은행주, 그 다음에 방산주, 뭐 이런 쪽. 골고루 섞어 샀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몰렸다. 그 다음에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만 열심히 던지고 있고요. 현대차 매도, 셀트리온,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등. 종목이 조금 이제 섞여 있어요.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사고 있다는 부분, 요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팔아치우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뚫든 아니면은 호재성 재료 그런 걸로 뚫든 간에 뭔가 이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도 계속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매수가 계속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힘을 강력하게 실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지지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또 반등 포인트를 연결하면 또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포인트가 어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좀 깎아먹은 게 좀 아깝기는 한데 현재 시점이 또 계속 하락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떨어질 만한 이슈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막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고 환율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이쯤 되면 이제 정부에서 좀 정부 기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호재성 재료가 너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형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있게 보시죠. 지금은 일단 시장 자체가 바닥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방어적인 물량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고 방어적인 부분을 지켜내면서 일단 네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타랠리는 네 이렇게 되면은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겠죠. 적어도 2600까지 올라가 줘야지 산타랠리도 할 수 있겠는데 2% 3%씩 신나게 한 3일 연속 올라가야지만 가능한 수치일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산타가 안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 다우지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아주 엄청납니다. 네. 하락폭이 쭉쭉쭉 커져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오더라도 산타 랠리는 없다 봐야 되겠죠. 그 전에 랠리를 했기 때문에 상관없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도 지금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니다. 이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은요. 일단은 급락 마감이지만 네. 하루는 더 지켜봐야 되겠다. 반등 포인트 봐야 되겠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개인 소비 지출이나 이런 그 부분들 또 발표가 되면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지금 일단 내년도 거를 너무 끄집어내가지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흐름들 그냥 따라서 천천히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매매는 급할 거 없습니다. 매매를 하고 싶다면 고배당주 위주로 일단 12월 결산 종목도 노리시면 주가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들 하시고 종목들은 일단 홀딩하면서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은 네, 오늘 저녁 9시 무방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